자체가 여기가 배울점이 논리와 사실인데, 그래서 황동영 씨 분한테는 많이 긴장이 되셨을 텐데 질문에 대해서 호텔의 경험, 자신의 아르바이트 할 때 호텔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회사에 SK엔카에 지원했을 때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헌신적으로 일할지 보여주는 게,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았고요. 강희연 씨는 지원 동기에 대해 자신의 어렸을 적 계기를 설명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과 회사의 신념을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하얀 모자에 다른 분이 좀 뒷줄에 앉은 분들 중에 한 분 발표해 주시면 되실까요? 좋아요. 이렇게 좀 비판의 보하시고 이거 좋은 평가에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좋은 걸 많이 보셔야 돼요. 좋은 걸 보고 네, PU 김동진입니다. 한 분씩 이제 한 가지 정도 좋았던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재형 씨부터 말씀드리면 중고차의 허가제라는 주제로 자주 조사하면서 SK엔카 영업사원 직접 찾아뵙던 경험들이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안준태 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재수하면서 인내했던 그런 경험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면접관께서 반문하시잖아요. 이제 팀워크라든가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선수단 경험하면서 배웠던 책임감 발휘했던 경험이라든가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강희연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동차 정보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뚜렷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 황보현 씨 같은 경우는 면접관께서 이제 면허 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꼭 면허가 있어야만 자동차를 많이 아는 거 아니지 않나요? 본인의 의견을 잘 밝혀주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은보자로 넘어가 볼게요. 검은보자는 고쳐야 할 부분인데 논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이분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부분인가요? 네. 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성공연합 PU의 김대규라고 합니다. 오늘 2박 3일 동원훈련 갔다 오느라고 걱정이 좀 이렇게 된 점은 좀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저는 PT 면접에 있어서 제가 느낀 점을 일단 부족했던 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하신 분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굉장히 차분하게 잘 하신 것 같았는데 뭔가 임팩트가 부족하고 아까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그 사실 신뢰성 있게 매출을 올린다 이런 뻔한 거에만 치중을 해서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사례까지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발표하신 분은 굉장히 좋았다고라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상반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SK엔카의 면접하는 그 장소에서 엔카의 부족한 면을 건드리는 그런 PT를 사용했다는 거는 일단 면접관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좋았는데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했으면은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분은 일단 PT 면접이지만 그 전에 발표하셨을 때 좀 감정적인 게 좀 올라오셨던 걸 제가 좀 느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PT 왔을 때도 이제 진정되는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감정적으로 많이 이제 발표가 되셨고, 그다음 제가 좀 들을 때 사실 굉장히 저가 지식이 좀 모자라는 걸 수도 있는데 거의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듣기 쉬운 말로써 좀 표현해주고 아까 정리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그냥 입소문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와닿기 편하고 고객 입장에서도 좀 더 들릴 수 있는, 회사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사례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희연 씨는 굉장히 잘 들었고 그 여성이라는 타겟을 잡고 들어간 게 면접관님들도 굉장히 좋게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차를 고를 거냐고 하셨을 때 계속 이제 에어컨이 이렇게 그리고 핸드미러적인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때 여성들은 이제 그런 객관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거에 민감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차가 똑같은 차가 있다면은 이 차는 그냥 일반 사람이 탔던 차라면 이 차는 뭐 좀 여자들이 좋아하는 좀 포근한 느낌의 뭐 유재석이 처음에 탔던 중고차 뭐 이런 느낌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제 뭐 여자들은 이제 모성 본능이 있고 이제 아이를 갖는 이제 그때 나이대 사람들이 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차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부분을 이제 어필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역시 말이죠. 배규 씨가 옛날에만 보는 관념이 줄 알았어요. 원래 예전에 잘한다 그랬거든. 네, 시간 관계상 바로 녹색 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녹색 모드는 감성적으로 배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영수대 경영학부 김나라입니다. 저는 회사라는 건 결국 상사와 팀원에 대한 예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절과 그 협력, 이것을 면접에서 보기 위해서 같이 불러서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관 매너와 그리고 나머지 팀원에 대한 매너 쪽으로 많이 하는데요. 맨 처음에 들어오셔서 자기소개를 할 때 두 분 정도가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셨다는 거죠. 이런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고요. 그리고 2번 분 같은 경우는 계속 자세가 정갈하게 저 자세 그대로 50분을 유지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관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다른 사람들 이런 점은 약간 고치는 게 좋아요 라고 했을 때 본인이 끄덕이는 건 맞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그것을 듣고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끄덕인 분이 총 지적을 4번 해주셨는데 총 9번이 있었어요. 대부분 분들이 그걸 끄덕여 주시면서 되게 팀워크가 되게 좋은 분들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측면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발표하신 여성 발표자께서 내가 지금 하려는 피팅 되었느냐 어떤 부분이다라고 정확히 주제를 짚어주면서 면접관들이 듣기 좋게 내용을 잡아준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부분에서 타인에 대한 PT를 봐주는 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 맨 마지막 분이 계속 맨 마지막 분이 원래는 자기 발표하는 것 때문에 힘들 텐데 그 부분보다는 남의 발표를 보고 끄덕이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요, 지금 너무 많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빨간 모자를 넘어갈게요. 빨간 모자는 감성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여자대학교 인문학부 사학부중인 김소리라고 합니다.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까 조동찬 대표님께서 외모 지적도 된다고 하셔서 그런 쪽으로 하는데요. 제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물론 외모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발표자분께서는 부분이 임팩트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들으면서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면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발표자분께서 지금 양복, 바지와 양말 사이에 아니 면접까지 누가 졌나 봐요. 되게 웃기겠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분께서 머리를 좀 더 정돈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좀 그런 면이 있었고요. 네 번째 발표자분께서는 자꾸 외모적으로 가서 죄송한데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 머리 뒤쪽을 좀 더 만으로 감싸거나 하면 죄송합니다. 끝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은 사실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깊이 토론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냥 우리도 면접관님들의 얘기를 듣는 시간 진짜 하고 싶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문학 모자의 한 분을 신청하시고 선택을 그렇게 하면 어느 분이 한 분. 누구를 생각하는 건지 네 분 중에서 다 좋고 다 떨어져 좋습니다. 네. 그 이유와 그러니까 소개를 좀 주시고요. 저는
코리아 라이프타임 커리어 디자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창입니다.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절반으로 줄이자면 2번, 4번이었고요. 순서대로 좌측에 1, 2, 3, 4입니다. 저는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과 이분 여자분 네, 얼굴을 잘 모르겠고요. 네.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표정도 못 봤습니다. 네. 그냥 순전히 음성으로만 소개했고 왜 2번, 4번을 했냐면 1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진실성이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저는 면접 연습이라는 걸 하고 오지 않았을까. 특히 1, 2, 3번 같은 경우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러니까 2번, 4번이라면 이제 반을 떨어뜨리고 반을 붙여야 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한 명을 남는다 그러면 저는 4번을 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이죠.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수고하셨는데 그 네 분께 이 중에 한 분이 자신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면접관에 이런 질문에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혹시 있으신가요? 자, 오늘 질문 중에서 이 질문은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듣지 않은 질문이라도 만약에 질문을 받는다면 예, 한번 해보십시오. 예. SK 엔카의 뼈를 먹겠냐고. 혹시 또 있나요? 자, SKN카에 뼈를 묻겠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묻겠다고 답을 하는 거죠. 실제는 안 묻을 수도 있다. 묻고도 남는다고요. 대답은 실제 마음은 고민중. 자, 이렇습니다. 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 혹시 오늘 받은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 이 질문에는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질문 중에서. 네. 혹시나 또 있는가요? 있습니까? 생각입니까? 혹시나 있었습니까? 오늘 받은 질문 중에 네. 어떤 거? 없었습니까? 거짓말 안 했다. 자, 혹시 또 저도 오늘 받은 질문은 다 신실하다고 합니다. 혹시나 생각이 지나고 있긴 있나 봐요. 우리가 없는 걸 가지고 있었나 찾아보고 있어요. 네. 네. 자, 이렇습니다. 혹시 또 한 번 제가 그러면 혹시 면접관님 또 대학생으로서 근데 면접관에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아까 면접 첫째 자기소개를 시켰었잖아요. 자기소개를 시킬 때 특별히 기대하는 답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답변이 나오면 어떤 답변이 난 나오면 좋겠다. 네. 좋겠다. 아니 뭐 기대는 없고요. 네. 네, 일단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니까 자기가 적은 내용이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식적으로 적은 거든가 외워서 하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까 그렇지. 계속. 자기 라이프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이 계십니까? 네. 만약 저는 들을 때 뭘 주로 보는 그 사람의 의지, 진짜 오고 싶어 하는 거냐, 라는 들어오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느껴지는 사람이 좋은데 너무 평범하게만 해도 안될 것 같아요. 저 사장님이나 또 필드에 계신 분, 실제 인사를 하고 계신 분. 같이 면접도 예. 저는 사실은 뭐 특별히 기대하는 건 없고요. 근데 조금 이렇게 좀 독특한 경험,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아버님, 어머님 얘기, 물론 저한테도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면접하는 중간에 사실 그런 얘기는 잘 안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특징, 그냥 아주 독특한 경험, 이런 것들만 보니까, 사실 앞뒤로 좀 잘 안 듣게 되는 거죠. 네. 뭔가 임팩트가 있으면 들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듣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저들 질문 중에 여러분 손을 드시면 질문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질문, 네. 조 대표님과 안지 좀 오래돼서 항상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면접자가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3초 만에 면접은 결판이 난다.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이 4명이 들어오는 순간 걸음걸이와 이제 면접자분들의 눈빛을 좀 봤어요.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 제가 거짓말을. 네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면접 보러 왔는데 막 만들고 갔다든지 물론 디자인 뽑을 때는 그런 사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본다는 걸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전혀 또 어떠세요? 아, 이거 제 말이야. 참,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뽑을 사람은 결정 못하지만, 네. 정말 알 것 같다는 사람은 느껴지긴 하죠. 그게 이제 보안의 전문입니다. 그게 이제 보안의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20초에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면접 과정 중에서 어떤 때 채용을 결정하시고, 어떤 때 아니다를 결정하시는지 들어도 될까요? 면접 중에. 면접 중에서. 저는 약간 와서 제가 썼었는데 이런 거 같습니다. 와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지원한 사람 중에 와서 열심히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차별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내가 왜 뽑으면 뭘 내가 해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조금 더 보인다면 그 순간에 많이 호감이 가죠. 또 다른 분들. 어떤 때 얘를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결정이. 저는 좀 결론을 좀 빨리 내는 편이라 예. 사실은 이제 시작할 반으로 다니겠습니다. 반으로 주긴 한 어차피 또 이게 보신 분들을 다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일단 반 정도가 좀 충분히 이렇게 좁혀지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얘기를 또 제가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본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중간에 풀리기도 합니다.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봐요. 대표님은? 저는 잘 바꿉니다. 잘 바꾸고, 얘기를 빨리 듣고 나서 생각하는 편이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열정하고, 네. 그 다음에 배우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인가를 상상을 해봐요. 학습능.